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 SDI가 60만원을 깨고 58만원대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크게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데미지를 줄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나서 오늘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8%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8만 9천원대 이렇게 자리를 좀 잡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은, 관심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또 유통 물량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시세적인 측면으로도 몸집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세 등락은 조금 다소 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삼성 SDI 기준으로 해서 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애착이 많이 가고 좋은 기업이라 할지언정 가격 하락이 보일 때 좋지 않은 내용으로 하락을 보이면 정말 냉정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외부적인 영향으로 하락을 보였다, 이거는 명백한 저가에서 찬스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특히나 중장기 관점으로 편입을 하고 바라봐야 될 종목들은 좀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단기 종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들로 가셔야죠. 근데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좋은 수익률을 계좌에 이미 몇 종목 정도는 깔아놔야, 그래야 계좌가 안전하게 조금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을 하시든 스윙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 혹시나 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알지 못하는 어떠한 변수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있으실까봐 몇 가지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분석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재평가만이 남았다라는 키워드로 브리핑을 좀 드려볼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발 과열 시세가 멈추는 시점부터 다시 집중을 하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여러가지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사실 이 단기 리스크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릴 거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셀 기업들로부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한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시세가 많이 빠지긴 빠졌지만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국내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여전히 가장 땡기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몇 가지 준비한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단타수장이 너무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최근에 증권사 측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보고서들의 제목들이에요. 보고서들의 제목들을 보면 삼성 SDI 달라진 것은 없다, 단기 불확실성 확대 국면이다, 그 다음에 실적 리뷰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경쟁사들 대비 과도한 저평가다, 여기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와 있고, 갭에 대해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과의 갭 축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계기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죠. 수요보다는 공급망 이슈로 살짝 부진, 배터리 명가의 잠재력, 4분기 성장은 지속, 그 다음에 2022년이 더욱더 기대된다. 그리고 고수익성 제품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 믹스 개선 지속, 젠5와 미국 법인으로의 고도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1월 달부터 나왔던 보고서들 중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려감을 크게 표하는 그런 제목들의 보고서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정도의 단기적인 불확실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방금 보여드린 단기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 대한 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올린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 같은데, 네, 하나투자증권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 4분기 실적은 임직원 보너스를 반영해서 부진했습니다. 이거 기업들이 사실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성과금 주고 상여금 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못 미치는 부분들, 이게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악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단기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실적은 전형적인 상저하고 패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가 얼마만큼 작용될지 관건이다.
변동성 구간이 지나고 나면 재차 주가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요거 말고는 그냥 무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기대치를 못 미쳤다.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 방금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은 연말 임직원 특별상여금 얼마나 많이 받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 파트들이 있죠. 전자재료 사업 파트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편광필름이 TV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비중 확대로 인해 성장을 보였고, OLED 소재 역시 성수기 효과로 호조를 나타냈다. OLED 쪽 최근에 소재에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흐름 좋죠. 우리 회원님들도 그쪽 관련된 종목들로 수익을 좀 많이 챙겼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셀 쪽이 한 80% 정도의 매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자재료 한 20%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쪽에서도 그 중에 뭐 항목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항목별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다같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은 저러한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이 좀 소폭 못 미쳤다라는 점, 이거는 우리가 엄청 구조적인 악재로 보기에는 어렵죠. 일시적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지 파트 중에서 소형과 중대형,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세가 어떻게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그 다음에 다른 보고서의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똑같은 내용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일회성 특별 상여금 반영으로 실적 기대치 하회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차량용 반도체, 제가 완성차 섹터가 계속해서 좀 땡기지 않는다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2022년 들어서 혹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테마가 좀 오를까요? 어떤 섹터가 오를까요? 어떤 산업을 좀 봐야 될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하셨었는데, 자동차도 사실 긍정적이기는 한데 저는 엄청 그렇게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 성장률이 얼마만큼 가파르게 성장을 보이느냐, 이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자동차 섹터, 완성차 섹터 여전히 좋은 것들은 많고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전기차 시장 침투도 좋고, 새로운 기술력들도 좋고, 신규 모델들의 판매 호조도 좋고요.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제네시스 시리즈들이 굉장히 판매가 여전히 흥행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 EV6도 상당히 좋게 판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여전히 또 성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참 긍정적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잘 팔리고 뭐 인기가 많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좋지만 사실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공장을 풀로 100% 다 돌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죠. 반도체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생산이 조금 차질을 빚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던 내용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클린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이걸 메인으로 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출하가 제한되었다.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기업뿐만이 아니라요, 해외 자동차 판매 비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신차 판매량이 탄력 있게 예상만큼 쭉쭉 뻗어나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를 장착해서 판매를 해야 될 그런 수요가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좀 부진하다라는 거, 이게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인데, 이 부분은 사실 구조적으로 여전히 영원히 악재성으로 남아있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 하나씩 해소가 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젠5 배터리, 이 젠5 배터리를 조금 약간 지금 현재는 메인으로 밀고 있죠. 추후에 뭐 젠6까지 지금 기술력을 또 더 한층 더 레벨업 시켜서 출시를 할 계획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 젠5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전지예요. 한번 충전을 하면은 600km 이상을 주행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재원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SDI는 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88%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요걸로 인해서 차량용 배터리의 전체적인 판매의 20%를 이 녀석으로다가 차지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지 사업 부분의 손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성능 테스트를 이제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BMW의 iX라든지 뭐 i4 이런 모델에도 탑재를 일단 슬슬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 공장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찌됐건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본격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믹스 개선을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하이니켈, 니켈 함량이 높은 전지들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80에서 90,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래서 여전히 주행거리에 대한 그리고 그 배터리의 성능과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셀 기업들이 어떤 과제로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최근에 올라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전망한다든지 1분기에 자동차 전지 실적 개선, 경쟁사 대비 과도한 저평가라든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첫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 대비해서 과도한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LG 엔솔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리를 좀 잡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시간을 안 켜놨었는데 2시 반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LG 엔솔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시세가 이렇게 좀 자리를 잘 잡고 있지는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신규 상장빨 그런 효과에 따라서 과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하루에도 1조 원대 거래대금, 물론 시총이 좀 크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녀석이 어디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냐에 따라서 뭐 적정 값어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CATL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평가받으며 그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를 할 때 SDI 기준으로도 굉장히 저렴하다, 혹은 SDI는 이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 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SDI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측에서도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듯 지금 이런 가격대는 너무나 진짜 매력이 더 오히려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의 매력보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 대비 가격의 매력보다 오히려 그냥 주가가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바죠. 누구나 그런 욕심은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매수하자마자 뻥뻥 뛰기를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그렇게 바라야 될 종목들이 따로 있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정말로 90% 가치 투자 관점에서 내가 아낌없이 이런 종목들은 가격이 저렴해지고 기업의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영향이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아주 클린한 하락일 때는 이런 건 좀 주워 담아도 되는 가격대죠. 근데 비중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향을 받았던 내용들은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가치에 대한 데미지이기보다도 단기적이고 일회성이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두드려 맞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매력이 더 넘치는 가격대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악플을 달 수도 있어요. 결국에 안 가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형주가 여전히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대형주가 정말 치명적으로 잘 안 갑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메이저들이 공격적으로 건드려주지 않으면 대형주들은 시세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버겁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아쉬워서 역시나 뭐 사실 센티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악재다라고,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수한다고 올라가지 않는 점, 메이저들이 건드려줘야 올라간다라는 점, 이게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 같은데, 중요한 거는 메이저들도 이런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저렴하고 여전히 밸류적으로 저렴한 종목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것이고,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을 가격이 좀 저렴해질 때 조금씩 좀 담아두면서 모아가면서 평단과 비중 관리를 해나가면서 메이저들이 관심 갖고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사들일 그 시기만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찌됐건 간에 SDI 기준으로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는 전혀 여러분들 앞에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체력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진 것은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꼽을 수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런 시세로 매를 다 맞았다. 그리고 시장도 사실 좀 좋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잘 두드려 맞은 거고, 이쁘게 두드려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낙폭 과대를 활용해 가지고 좋은 종목들, 싼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사보면 좋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단기 테마주들,
약간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지금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과열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 뭐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종목들 엉뚱하게 물리시면 안 됩니다. 스토리가 다 끊겨버렸는데도 그냥 마냥 존버하고 언젠간 올라오겠지 이런 마인드로 트레이딩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럴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치 투자 관점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을 해도 늦지 않는다. 트레이딩을 메인으로 해버리면 손절이 겁이 나고 스토리가 끊긴 종목인데도 존버를 하니까 존버가 오히려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존버를 해버려요. 그런 곤두박질 치는 존버가 아니라 뭐 기업이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다가 존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ETF, ETN 상품도 좀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자리에서는 들어가서 수익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마냥 겁만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겁먹으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먹거리가 보이는데 왜 안 먹어요? 그죠? 누구는 남들은 이런 것도 솔직히 여러분들 ETF, ETN 상품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뭐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렇게 ETF나 ETN 파생 상품들로 수익을 내는 거는 진짜 시장을 제대로 본다라는 소리거든요. 시장의 흐름과 경기 흐름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시세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니까 이런 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차트적으로 보고서 이거 산다?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수익 안 나요. 그래서 진짜 찐 전문가와 함께 하셨을 때는 우리가 수익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ETF, ETN 상품들 무조건 매매하라고 권해드리진 않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아주 꿀처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인데 왜 안 해요? 당연히 보이면 수익 챙겨야지. 그죠? 그래서 연휴 전에 오히려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편입을 시켜드렸고 최저점에서 편입을 하다 보니 지금 올라오는 시세에 이런 종목들도 절반 수익 실현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뭐 단타 같은 종목들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큰 수익들 챙겨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뭐 단타 수장이 소개하는 종목은 100% 다 빨간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파란불도 물론 있지만 그 종목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 이런 하락장에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을 보고 분할 매수로 비중 관리해서 상승장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리고 뭐 잡주 제외하고요. 괜찮은 종목이라는 기준 하에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에 전략 싸움이에요. 그리고 멘탈을 못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브리핑을 드렸고 앞으로 주주톡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실 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거예요.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초보틱한 수준에서부터 브리핑을 많이 드렸는데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고 계시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가지 강조 드리는 내용들 점점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요 정말로 시장을 운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 못 법니다. 장담하는데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자. 이제는 진짜 실력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프로페셔널하게 투자를 하셔라. 언제까지 그냥 사면 뭐 언젠가 오르고 누가 사라고 했고 뭐 저거 뭐가 좋다고 하는데 뭐 되면 되겠지. 안 되면 물려서 그냥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그거는 이제 그런 시장 다 끝났어요. 아시겠죠?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식하시면 오히려 돈 벌기 더 좋은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뭐 동학개미 뭐 투자자들이 돈을 좀 상당히 많이 잃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돈을 잃는 이유가 똑같네 해가지고 젊은층 신규 투자자 오류 반복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 뭐 그냥 뻔한 내용들이에요. 뻔한 내용들 뭐 이렇게 좀 홀리고 충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처분을 할 때도 가치 평가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팔아야 될 것 같고 무섭고 그러면 팔고 그다음에 약간은 뭐 이렇게 로또식으로 복권형 투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남성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또 여성 투자자들 대비해서 조금 마음 급하게 매매적인 스타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그 흐름대로 했을 때 결국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하려고 좀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다양한 것들을 정말 주식을 제대로 해서 평생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마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단순하게 뭐 보조지표 한두 개 가지고 차트 지나간 거 가지고 여기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니에요. 수준이 다른 그런 교육들로 여러분들께 이 금액 자체도 소액 투자자분들에게도 이 금액 자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서비스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이 있을 때, 하락장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요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0일에 44만원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꼭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셔야 될 그런 금액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셀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는지 우리가 그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혹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결국에 대형주는 메이저들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 수급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브리핑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